반도체가 도시를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아파트를 질 거냐, 사무실 빌딩을 질 거냐, 호텔을 질 거냐, 그런 기술도 필요하죠. 회로를 설계하는 회사는 파운드리 회사예요. 저희는 설계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빌딩을 더 싸고 편하게 쉽게 질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기업이다라고. 우리는 반도체 산업 육성하느라고 전자회로를 만드는 쪽에 등한시했어요. 아주 높은 빌딩 짓는 기술은 세계에서 1등인데 도시를 설계하는 기술은 TSMC가 우리보다 좀 앞서 있다. 네. 나라 하나를 설계하는 기술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해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입니다. 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전기 신호를 켰다 껐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이 트랜지스터를 수십억 개 새겨 넣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까지 이러한 그 트랜지스터 스위치를 만들려면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바닥재. 그러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고르고 매끄러운 완벽한 실리콘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이 실리콘의 단점은 비싸고 그리고 크기도 제한적이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온도입니다. 이 엄청난 온도. 과거에 CVD, 화학, 기상 증착 기술 같은 것은 1000도가 넘는 곳에서 마치 도자기를 구우려면 가마가 필요하듯이 열을 가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뜨린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역사는 약 70년 동안 실리콘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얘기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도 뭐 100% 실리콘에 의해서 반도체가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없이, 기판 실리콘 없이 반도체 만들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실리콘 없이 반도체를 만들고는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그 LCD 디스플레이나 OLED 디스플레이를 영상으로 바꾸는 신호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는 단결정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아모포스 실리콘과 폴리 실리콘을 사용해서 그 역할을 해왔는데 속도가 너무 늦고 퀄리티가 낮아서 메모리나 로직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반 반도체에 실리콘 없이 반도체를 만든다. ALD, Atomic Layer Deposition. 이거는 이제 이미 1997년도에인가 개발을 하신 거죠. 네. 이 ALD는 아까 제가 도입부에 설명드렸던 온도 1000도를 약 400도로 낮출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한층 더 나가서 ALG, Atomic Layer Growth.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데포지션은 증착입니다. 네. 예, 증착은 이렇게 갖다 붙이는 예, 거. 눈이 내려서 쌓인다. 네. 요거를 이제 증착, 데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 네. 이제 얼음이 온다. 그거는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얼음이 오는 거는 성장, 그로스라고. 물방 원소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타고 이제 성장을 합니다. 증착은 눈이 내려서 쌓인다. 1m가 쌓이고 뭐 2m가 쌓인다. 이거는 이제 데포지션 뭐 이렇게 표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눈이 내리는 거는 1차원적으로 내리는 거죠. 우산을 쓰면은 눈을 안 맞는다. 근데 얼음은 우산을 쓰더라도 3차원으로 다 성장을 하고, 눈은 눈의 1m는 스폰지라고 본다 그러면 강철의 1cm 하고 스폰지의 1m 하고의 다른 점이 눈이 쌓이는 거하고 얼음이 오는 거하고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얼음이 오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 얼핏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또 잘 안 돼요. 냉장고에서 얼음이 얼리는 거. 네.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음 얼리는 거 자체는 뭐 냉장고에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얼음을
투명한 얼음을 얼리느냐, 불투명한 얼음을 얼리느냐, 또 푸석푸석한 얼음을 얼리느냐. 네. 이제 이런 원하는 대로 얼음을 얼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장은 하지만 얼음을 얼리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의 얼음을 얼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눈이 쌓이더라도 한방 눈이 쌓이느냐, 뭐 쌀기 눈이 쌓이느냐, 우박이 쌓이느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얼음 또한 성장은 하지만 얼음은 얼지만 어떤 얼음을 얼리느냐에 또한 기술의 차이가 많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집을 나무로만 벽을 질 수도 있고 흙으로도 질 수도 있고 콘크리트도 질 수도 있고 철근으로도 질 수 있고 이게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의 그 집을 짓는 방법은 흙으로 집을 져서 흙으로 비가 오면 섞여 내려가고 네. 바람이 불면 허물어지고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 지금은 ALG는 철근처럼 단단한 그 물질을 이용해서 집을 100층, 200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LD와 ALG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이제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의 조합입니다. 말씀하신 스위칭 역할을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의 역할이고 창고 역할을 하는 거는 캐패시터의 역할입니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내 쓰는 그런 거는 캐패시터의 역할인데 메모리. 예, 메모리. 네. 근데 그 실리콘은 캐패시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네. 트랜지스터의 채널.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고 열고 합니다. 수도관은 트랜지스터 채널이라고 물질. 그리고 요거를 이 관 안에 물이 있냐 없냐. 요거는 전자의 이동, 전공의 이동, 이게 물의 양. 요걸 모빌리티 전자의 양, 전공의 양이라고 하고 이거를 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을 흘렸다 닫았다 하는 거는 이게 수도꼭지를 열고 닫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게이트라고 해서 게이트에 시그널이 들어가면은 물이 흐르고 전류가 안 흐르면은 물이 스톱이 되고 요런 건데 이 흐르는 관 통로가 채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채넬을 만드는 데 쓰는 물질이 실리콘, 단결정 실리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요 물질을 수도관, 요 통을 만드는 거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소스 파이프도 있고 동 파이프도 있고 플라스틱 파이프도 있는데 요거를 만드는 거가 물질. 이 실리콘, 단결정 실리콘이고, 이 단결정 실리콘을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은 1000도 이상, 1500도 이상 실리콘을 녹여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교람 없이 성장을 시켜서. 네, 그런데 그 ALD와 ALG가 거기서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가 쓰는 수도 파이프, 새 수도 파이프였다. 녹이 쓰는, 오래 쓰면 녹이 쓰는 수도 파이프였는데 이게 동 파이프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녹이 전혀 안 쓰는 소스 파이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까지는 단결정 실리콘을 갖고만 사용했어요. 그게 소스 파이프라고 가정하면은. 근데 3,5라는 모트리얼은 그러니까 이게 갈륨 나이트라이드 뭐 이런 거죠? 예,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갈륨 아세나이드나 뭐 거의 이런 물질인데 그거는 소스보다 더 단단하고 물의 흐름을 더 좋게 하고 뭐 그런 새로운 물질이다. 그 물질을 이제까지는 1000도 이상에서 CVD 방법으로 아주 비싼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만 가능을 했는데 지금 유리 글라스 위에서도 400도 이하에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고 그 관을 수돗물이 지나가는 관 파이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리기판 얘기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 ALG라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가요? 옛날에는 단결정 실리콘 위에서만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유리기판 위에다가 3,5 모트리얼을 성장을 시켜서
그게 이제 단결정 실리콘 역할보다 더 좋은 특성을 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뭐 all around gate라고 그러나요? TSMC도 삼성이 하고 있는 그 all around gate 방식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지를 잠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꼭지가 거기서 말하는 게이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용도와 비슷합니다. all around gate라고 는 이제 관에 부피를 키워서 물이 많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키워서 전류가 많이 물이 빨리 많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구조고 원리는 똑같고요. 그럼 거기에도 요게 쓰이는 겁니까? 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안 가도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물을 많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압력이 높으면은 부피가 적더라도 빨리 지나가면은 양은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관이 커지면은 속도가 썩더라도 일정한 양이 나올 수 있는데 요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면은 압력이 2배 이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키우느냐 압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을 받는 양은 같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관이 적으면은 압력이 세게 해서 같은 시간에 일정한 물을 받을 수가 있고 압력이 적으면 나오는 물의 수도 꼭지를 많이 열어서 그 물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1997년도에 개발을 하신 ALD 그리고 최근 2024년도에 그 컨셉을 잡으시고 작년에 발표하신 ALG 요거가 하는 일이 반도체를 만들 때 전류를 지나가도록 하는 관, 그러니까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네, 아까 그 관을 만드는 그 물질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물질을 만드는 기술, 방법의 차이가 있다. 네. 네. 그런데 그동안은 요 전류가 일정하게 지나가야 되니까 항상 단결정 실리콘을 썼는데 이제는 단결정 실리콘이 아니더라도 ALD에서 ALG 공법으로 발전을 하면 요것이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좀 더 단단하면서 더 성능이 좋은 그 관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한 반 정도는 설명이 됐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3,5 모터리어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갈륨 아세나이드를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 기판도 단결정 실리콘을 쓰는 게 아니라 사파이어 기판이나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기판 엄청난 뭐 한 10배, 100배 비싼 기판을 써야 됩니다. 뭐 그 기판 위에서 네. 또 같은 종류의 물질을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트랜지스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트랜지스터에 만들고 난 다음에 캐패시터도 만들고 연결시키는 뭐 알루미늄도 들어가고 텅스텐도 들어가고 TIN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금속 물질이 이집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도로가 온도가 높으면 녹아서 그렇죠. 없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채널을 만드는 데는 한 번은 높은 온도를 써도 돼요. 다른 물질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하고 연결하는데 도로를 만들면 그 도로는 500도 이상, 400도 이상이 되면은 그 도로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하나를 만드는 데는 가능한데 트랜지스터 위에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캐패시터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높은 온도를 쓸 수가 없다. 근데 낮은 온도에서 그 트랜지스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물질이라는 게 이제 바로 전류를 통하게 하는 관이 될 수도 있고, 네, 관이 될 수도 있고, 도로를 만드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 캐패시터 만드는 이게 창고 뭐 도서관 만드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가는 그 도로를 만드는 방법은 메모리와 로직 연결시키는 도로죠. 예, 그러면은 이거 굉장한 정말 혁신적인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도로를 갖다 만드는 그 새로운 물질이, 그러니까 온도를 세게 1000도씩 안 해도 낮은 온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단독주택의 한 마을이 100층짜리 아파트 한 동처럼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태양광 패널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디스플레이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반도체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앞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3,5 머티리얼은 이미 태양광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주선에 들어가는 네, 거. 네, 네. 근데 그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3,5 머티리얼이라는 것도 아마 좀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불리는 물질을 가지고 뭐 35% 이상 발전 전환 효율을 만드는 태양광 발전 기술은 오래전부터 상용화되고 우주선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단점이 값이 비싼 거죠. 그렇죠. 값이 너무 비싸고 만들기도 힘들고 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용화로는 못 써왔죠. 근데 이 기술을 도입하면은 100분의 1 이상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크기 사이즈에 구분 없이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태양광 패널 값도 엄청 싸지겠네요,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그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티코 자동차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제네시스를 사는데 들어가는 가격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네시스의 품질의 자동차를 티코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점 흥미가 생깁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화면에서도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는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와 발광 다이오드 세 개의 합입니다. 근데 트랜지스터 만드는 재료와 발광하는 재료는 틀리죠. OLED라는 물질을 써서 빛을 발광시키고 이 발광의 속도를 조정해서 화면으로 바꾸거나. 그래서 트랜지스터와 발광 물질이 틀리고 공정 제조 방식도 틀렸고 네. 다 틀렸는데 이거를 한 재료 갖고 한 재료 한 기술고 가지고 같이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대량 생산 또 가격 뭐 엄청나게 싸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뭐 계산은 정확하게 안 했지만 최소 30배 이상은 싸질 수 있을 거다. 단순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반도체는 단독 주택만 질 수 있었는데 네. 100층짜리 200층짜리 아파트도 쌓아 올릴 수 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HBM 막 쌓아 올리잖아요. 여기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0층짜리 집을 질까, 건물을 질 거냐, 10층짜리 질 거냐, 1층짜리 질 거냐는 짓는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짓는 거죠. 근데 저희는 100층짜리 짓는데도 이걸 제공해 줄 수도 있고, 10층짜리 짓는데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단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데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 아니고 집을 질 수 있는 재료 방법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그럼 이게
뭐 ALD는 이미 상용화돼서 뭐 97년부터 지금까지 뭐 특허 뭐 대한민국 최초의 기술 뭐 이제 이걸로 이미 이제 인정을 받은 거고요. ALG 이것은 언제 상용화되고 언제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장비 기술, 공정 기술에는 양산할 수 있을 만큼은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층짜리 집을, 빌딩을 질 거냐, 10층짜리 빌딩을 질 거냐, 1층짜리 집을 질 거냐는 집을 짓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반도체 제조 회사거든요. 네. 100층짜리 집을 건물을 지려고 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설계죠. 시장성 이런 건 다 보고 그거를 짓는 회사와 파는 회사와 사는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집이라도 질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고 기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더 많이 상용화되고 양산이 되려면 요 설계 기술이 또 발달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같이. 맞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 회로를 설계하는 기술. 회로. 네. 회로를 설계하는 기술. 회로는 도시를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그 아파트를 질 거냐, 사무실 빌딩을 질 거냐, 호텔을 질 거냐, 병원을 질 거냐, 건물을 설계하는 회사. 그런 기술도 필요하죠. 그게 회로를 설계하는 회사는 파운드리 회사예요.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그다음에 빌딩을 짓는 회사는 반도체 제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빌딩을 짓는 회사는 삼성이나 SK. 예. 네. 근데 저희는 설계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빌딩을 더 싸고 편하게 쉽게 질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고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회로에 요거가 들어가는 거죠? 회로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회로에는 우리는 반도체 산업 육성하느라고 전자회로를 만드는 쪽에 등한시했어요. 엔비디아는 전자회로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반도체 하나, 메모리, D램, 프레시, 로직을 만드는 산업기술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회로에 대한 중요성을 놓쳤어요. 근데 도시를 만드는 거는 도시 만드는 기술을 안 보고 그냥 아파트 하나만 짓는 기술. 전체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기술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는 빌딩이나 아주 높은 빌딩, 좋은 빌딩 짓는 기술은 세계에서 1등인데 도시를 설계하는 기술은 기능을 설계하는 그런 거는 TSMC가 우리보다 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라 하나를 설계하는 그런 기술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해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요 ALD와 ALG는 그 빌딩과 빌딩 사이를 연결하는 빌딩을 짓는 기본. 빌딩을 짓는 기본. 그리고 빌딩과 빌딩을 연결하는 도로. 이런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설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설계를 마음대로 못 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단독주택밖에 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도로를 놓는 거, 지하철을 할 거나 철길을 놓을 거냐, 일반 아스팔트를 깔 거냐, 모두 다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네. 그래서 이 재료가 없으면 설계를 마음대로 못 해요. 도시 설계는 할 수 있는데, 빌딩 설계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싶은 건 2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철근 콘크리트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나무 목재로 할 거냐. 그런데 그동안은 나무 목재를 써서 높이 쌓지를 못했는데 지금 ALD나 ALG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처럼 해서 높이 쌓을 수 있다. 이 재료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집에는 수도 파이프도 필요하고 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재료가 그런 재료를 더 좋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0도가 필요했던 공정에서 400도로 낮추는 것
이게 이제 ALD인데요. 이때 이 1000도의 벽을 어떻게 넘으셨습니까? 반도체 제조 기술은 이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 회로를 더 좋고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물리적 환경에서 최고의 화학적 반응의 결과가 반도체 기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자 회로는 다른 쪽에서 하니까 이때 넣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기술은 최적의 물리적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최고의 화학적 반응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근데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기술은 장비 기술이고 최고의 화학적 반응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공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장비 기술이 있어야지 최고의 공정 기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온도를 어떻게 낮췄냐? 그렇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공도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이제까지는 열 에너지만 가지고 해왔습니다. 네. 근데 열 에너지만 쓰니까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열 에너지는 400도 이하로 낮추고 새로운 플라즈마 기술을 개발해서 이 플라즈마를 열 에너지 더해서 온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이 플라즈마의 온도는 이것도 몇천 도가 되지만 네. 열량이 너무 낮아서 이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 드리자면은 우리가 불꽃이 얇은 불꽃이 많이 튀잖아요. 아주 조그만 불꽃의 알갱이가 튀어서 손에 닿으면은 따끔하지 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같은 온도는 몇천 도지만 열량이 적어서 손에 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아주 미세 입자로 쪼개서 열은 높지만 피부에 닿더라도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끔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기술이 네. 개발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요거를 합친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 환경이고 그다음에 화학적 반응을 어떻게 잘할 거냐. 화학적 반응은 공간에서 A라는 화학 물질과 B라는 화학 물질을 만나서 제3의 물질로 만들어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떨어지면 이거 파티클이 돼요. 불순물처럼 되는데 웨이퍼 표면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높은 진공이라도 높은 온도에서 A라는 가스와 B라는 가스가 만나면 100%의 표면 반응이 일어나요. 100%의 표면 반응이 일어나니까 정착도 되지만 불순물처럼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막질이 나빠요. 그래서 이 막질을 좋게 하는 노력을 4, 50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네. 근데 그 방법을 이제 개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A라는 가스와 B라는 가스가 만나야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A라는 가스와 B라는 가스가 공간에서 만날 거냐 표면에서 만날 거냐. 우리는 표면에 요 위에서 해야 되니까 요 위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공간에서 만나서 일로 오니까 이게 불순물이 많아지고 뭐 먼지 같은 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최초로 개발한 게 A라는 가스가 나오는 통로와 B라는 가스가 나오는 통로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A라는 가스가 나올 때는 B라는 가스가 안 나오고 B라는 가스가 나올 때는 A라는 가스가 안 나와서 A라는 가스가 표면에 묻어 있다가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B라는 가스가 나와서 공간에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재료로 만들고 표면에서만 반응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얼음이 어는 방법과 같다. 근데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성장하는 속도가 이제 눈이 쌓이는 속도하고 얼음이 어는 속도는 같지가 않다. 한 방 눈이 내리면은 뭐 10분 만에 1m가 쓸 수가 있지만 눈을 아무리 빨리 얼린다 하더라도 뭐 10분에 눈을 1cm, 10cm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제가 힘들었던 게 눈을 1m를 가지고 사용해 왔어요. 왜 눈이 푸석푸석하니까 1m를 쌓아야지 뭔가가
기둥이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ALD라는 물질은 10cm로 1cm로 줄여서 1m를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얼음을 1m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도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없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시장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고 오래 걸려서 안 돼. 근데 제가 개발한 거는 같은 1m가 아니고 눈은 1m지만 얼음은 1cm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눈을 1m 쌓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이 걸렸으면 얼음을 1cm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만에 또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럼 1cm만 쓰면 됩니다. 1cm만 쓰더라도 얼음의 1cm와 눈의 1m는 얼음의 1cm가 더 단단하고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룰이 좁아지니까 더 점점 얇아져야 되잖아요. 막이.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뭐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얼음은 또 미끄러우니까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눈은 퍼석퍼석하니까 더디게 지나가는 속도의 싸움도 있고 네. 모래사장에 물을 흘리면은 다 스며들고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콘크리트로 가면 물이 다 가 효율이 좋죠. 그러니까 전기가 이쪽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 효율을 낼 수가 있고 그 푸석푸석하면은 뭐 10%도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효율도 올리고 뭐 그렇게 처음 세계 반도체 제조에 처음으로 양산화를 성공을 했고 근데 그 시간과 그 노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혼자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취약점이 뭐 갑자기 길이 막혀갖고 전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는데 전기차 지붕에다가 예를 들면 이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가지고 뭐 보조로 자동 충전이 가능하게 쓰인다든가 뭐 이런 거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전환 효율이 너무 낮아서 그 정도 쓰려면은 한 10m 정도가 10평방미터 정도가 있어야지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거기 한 20% 정도의 면적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그럼 예를 들면 가정집에서 유리창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리창을 태양광 패널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리기판에다가 이게 잘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경제적 효율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효율이 35% 이상만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원전 수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5% 이상 나옵니까 지금? 거의 33%까지. 33%?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